그러면 이번에는 뭘 볼 거냐?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데, 요 이미지 그냥 이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게임 회사의 채용 과정을 봐야 됩니다. 채용 과정. 사실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자, 게임 회사의 채용 과정. 자, 간단한데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넥슨 채용 과정.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자, 요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최종 합격. 요거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요거를 제가 이대로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예시. 이렇게. 여기 볼 거 없고,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채용 과정인 거죠. 요거를 조금 가독성 좋게 이렇게 놓.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채용 과정인데 면접 전형은 상황에 따라서 1차, 2차, 3차 면접 전형까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제 개인적인 그 경험입니다. 어, 같은 N사, 제가 이제 예전에 근무했던 같은 N사 면접 전형이기 때문에 3차 면접 전형까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략하게 면접 전형 적어놨는데 3차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류 전형이 제일 중요하죠. 서류 전형이 제일 중요한데 자, 서류 전형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이제 뭐냐. 자, 기본적인 일단 지원, 자격이 있어야 될 거고요. 여기 지금 3년차 이상인데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서류 전형인 거죠. 자, 서류 전형. 스펙, 학력, 학벌, 자기소개서. 자, 요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기소개서에서. 자, 개인적으로 면접도 많이 봤고 또 작은 회사에 있을 때 면접도 진행을 해봤고 했지만 자기소개서는 잘 보지 않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요. 서류 전형에서는 거의 미치지 않는다.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경우가 많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챗GPT나 이런 걸로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작성이 쉬워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은 실무자들이거든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뭐 지원자가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요 게임작 같은 경우도 유료 결제를 하면 볼 수가 있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간 중소기업 위주로
자체 홈페이지가 아닌 곳,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력자가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신입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죠? 지원 자격에 신입해서 한 2, 3년까지. 일단 신입만 봅시다. 자, 로드 컴플릿 여기 있고, 자, 이렇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전주시고 서울에 있는 걸로 그래도 이스트 게임즈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자체 홈페이지인가? 게임잡 온라인 입사 지원 이걸 봐야 우리가 그 경쟁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웹젠 여기도 당사 홈페이지네요. 이쪽 여기도 당사 홈페이지인가? 우편 접수 우편 접수를 이력서를 봤네요. 엑셀 게임즈 이거 보겠습니다. 엑셀 게임 당사 홈페이지고 일단 지금 신입만 봤는데 대기업 아니면 신입이 없죠. 대기업 아니면 기본적으로 신입이 없습니다. 이제 부산 요거 조그만한 게임 요거 하나 볼까요? 여기도 당사 홈페이지 거고 지금 뭐 자체 홈페이지인 게 보이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3년까지 늘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2년차 베이글 코드라는 회사가 있죠. 온라인 입사 지원이죠. 이쪽에 보시면 지원 현황 통계 볼 수 있습니다. 통계. 근데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회사이긴 하나 회사 규모는 굉장히 크죠. 이런 경우에도 자, 통계를 보시면 지금 58대 1이에요. 경쟁률이. 58대 1이고 그리고 조금 이제 작은 회사들 볼까요? 레이 게임즈 뭐 이런 곳 여기도 이렇게 한번 보면 74대 1이죠. 이런 중소기업만 봐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사 홈페이지 계약해서 우리가 이거 못 보는 것들이 있죠. 뭐 N사, 넥슨, 뭐 넷마블, NC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추 이런 데라고 비교하면 제가 봤을 때 최소 500대 1에서 크게는 한 2000대 1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이 했을 때 N사 같은 경우도 많이 뽑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공채로 뽑았을 때는 프로그래머가 그 다 합쳐서 그 공채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있죠.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채 한 번 동안에 거의 5명에서 한 7명 정도밖에 안 뽑혔던 것 같아요. 이게 프로그래머인 거예요. 공채 기준으로. 물론 이제 수시 채용에는 항상 열려 있겠지만 10명 이하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언제? 1년에. 이제 큰 N사였을 경우가. 자, 그럼 일단 경쟁률이 큽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되냐? 경쟁률이 크다는 거는 100명, 200명이 지금 중소기업만 해도 아까 봤죠? 50명, 70명, 100명 이 정도의 규모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만 봐도 이게 A4용지 2장씩만 써도 몇 장이에요? 200장입니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봅니다. 구색만 갖춰져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기소개서에서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고 물론 이제 자기소개서에다가 막 너무
자기소개서를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 물론 자기소개서에 부정적인 표현 넣는 것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가 자기소개를 이겼는데 뭐 나는 뭐가 부족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가 있으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설령 그 부족함이 있고 잘하는 게 뛰어난 게 있다고 해도 부족함이 있다는 그 편견을 우리가 저버린 순간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자기소개서는 언제 뭐냐? 언제 면접관이 보냐? 자, 면접장에서 봅니다. 면접장에서 내가 공격적인 질문을 받지 않으려면 내 자기소개서에 단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스펙이죠. 스펙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자, 일단은 제일 큽니다. 제일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가 충분히 우리가 그 뭐 유명한 인서울권 공부를 잘하는 학교의 컴퓨터공학과에 졸업한 학생이라면 특별한 포트폴리오가 많지 않아도 서류에서 합격하는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성실한 정도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스펙은 성실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적의 수단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빼고 중고등학교에서 또 성인까지 대학교 24살 뭐 28살까지 성인까지의 이 기간을 열심히 보냈다라는 거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사실 학교 이름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근데 나는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가 창의적이고 뭔가 아이디어도 많고 굉장히 많은 게임을 플레이해봤고 프로그래밍 실력도 그걸 구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는 인원은요,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자가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를 원하냐?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원하는 거예요. 개발자로 취업을 한다는 거. 그러면 기본기가 튼튼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성실함이 있고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스펙 또는 학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사실상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상 중요한 영향이고 이제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게임 이제 학원 같은 걸 통해서 취업을 한 거죠. 취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큰 회사 공채를 통과해서 취업을 했는데 자, 회사에 들어가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100명 있다고 합시다. 100명. 자,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보시면 자, 그럼 이 100명 중에서 모듈, 이전공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5명 이내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본 것만. 물론 이제 제가 모든 사람들의 뭐 학교나 이런 거, 전공이나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았지만, 5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신입으로 제가 들어갔을 때, 5조이 저 혼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3명에서 5명 이내인 거죠. 그 말인즉슨 물론 이제 우리도 내 실력을 충분히 키워서 고졸 또는 비전공자로 이런 큰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100분의 몇인 거예요. 100분의 5 미만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어차피 취업 준비해서 학원에서 한 2년 정도 한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내가 다른 학교 졸업했으면 2년 학사 편입이나 뭐 이런 거 컴퓨터 공학과로 편입해서 학교를 가시는 게 훨씬 빠르고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공을 될 수 있으면 만드셔야 됩니다. 나이 30살이라고 봅시다. 자,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들어가는 거 추천합니다. 컴퓨터 공학으로. 대신에 이제 들어가서 남들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시고, 더 많은 포트폴리오 작업하시고, 더 많은 작업을 하셔서, 그 30살의 취준생보다 더 퀄리티가 좋은 걸 한참 만들어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31살에 고졸로 취업하는 것보다 34살에 전공자로 취업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개발이라는 게 꼭 게임 회사만 있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나이나 이런 것도 많이 따지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친구가 괜찮고 사람이 급한 경우에는 나이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스펙 또는 전공의 유무는 취업시장에서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기 위한 제일 유리한 조건이다. 꼭 최대한 만들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일하기 편한, 성실하고 말을 잘 듣는 동료를 찾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게임에 관한 특별한 능력 또는 관점이 이제 회사의 서류 전형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살 이하라면 여자는 대학을 편입 또는 컴퓨터 공학으로 대학을 편입 또는 입학하는 걸 추천한다. 요 자세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학원, 뭐 대학 이런 거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펙 영향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미치고 있고 이렇게 좀 입줄 쳐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문서. 기술문서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술 문서를 우리가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 영상 정도 그리고 코드 정도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게임 프로그래머 기술 문서.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는 뭐를 썼고, 앱스 값을 이용해서 뭐를 썼고, 이 정도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거고, 조금 이제 옛날 기술 문서 같은 걸 좀 본다고 하면, 어, 이렇게 코드랑 해서 뭐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잘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친구도.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100명, 200명, 100명, 200명 이런 사람들의 이력서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보냐? 자,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유튜브. 게임 포트폴리오 검색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나오죠? 나옵니다. 요거 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요렇게 영상 정도만 충분히 녹화해 놓고 자막 붙여 놓고 이 정도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소스 코드 정도 이제 넣어 주시면 내가 작업한 소스 코드의 스타일이 충분히 보일 수 있게끔 그 정도 링크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거 이제 조금 뭐 이런 거 같이 좀 보자면 이렇게 작업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데모 뭐 이런 거 링크 하나 넣어서 이렇게 그 링크 정도만 넣어서 영상 이렇게 녹화해 두시고 그리고 소스 코드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서 문서 정도의 MD 문서 정도 하나 정리해 주면 좋고요. 뭐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적어 줄 수 있죠. 그리고 소스 코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뭐 기대 이렇게 업로드만 해주셔도 충분하니까 이 정도가 이제 제일 이상적인 기술 문서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문서는 영상 그리고 소스 코드 요거는 GitHub 활용해 주시면 좋죠. 요렇게 나 뭐 해서 무슨 로직을 썼고 무슨 뭐 그런 걸 써서 그런 거창하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게임 프로그래밍 다이렉트 X 뭐 이렇게 기술 문서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있을 겁니다, 분명. 다이렉트 X 포트폴리오. 잘 안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만 올라가 있죠, 대부분. 슬라이드 쉐어.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쉐어. 이렇게 있죠? 이건 기획 문서 같은데. 이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지. 이거를 내가 코드를 굳이 막 이렇게 전부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긴 지금 게임이 아니죠. 게임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설명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명 정도만. 사실 뭐 코드랑 영상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 공개가 된 게 많이 없네요. 음.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가 요거를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볼 수는 있죠.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중요한가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기술 문서의 중요성은 스펙 다음이다. 스펙 다음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이용해서 배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과연 우리가 전부 다 직접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거 구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면접관은 이 친구가 만든 것인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내가 그 라이브러리를 고민을 해가면서 직접 설계를 했고 모든 거에 관련돼서 설명이 가능하다. 본인의 기술 문서로 넣어도 된다. 넣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차라리 빼는 게 해당 기술들을 빼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작업한 부분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작업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 욕심 때문에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내가 작업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그 안에 넣어버리게 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설명 가능한 부분만 기술 문서 또는 영상에 넣어줘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면접이 나의 흐름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면접관의 흐름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설명한 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술 문서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학원에서 만들어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 문서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취업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내가 비전공자고 뭔데 1년 공부해서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이만큼 만들어서 취업을 했다? 서류 자체에서도 부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공부를 좀 솔직하게 길게 한 것들을 오히려 나열을 하셔야 2년, 3년이면 이 정도 공부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비전공자가 오히려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졸업하시면 1년 안에 다이렉트로 취업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운 좋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가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회사일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본기 같은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면서 이 작업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요 세 부분에 대해선 또 그러면은 면접 볼 때 기술 면접 잘 보는 팁은 여기 제가 이쪽에다가 정리를 해놨죠. 그냥 인터뷰 자료를 링크를 복사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뭐 같이 좀 한번 보죠.